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하는 것들인데, 국회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 논의조차 지금 하고 있지가 않아서요. 그거 좀 노력해 달라고 당부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지방정부가 명시가 되고 지방분권,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 명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것에서는 저하고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산인전이랑 글로벌하고 도시특별법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게 빨리 사실 많이 늦었죠. 그게 뭐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저는 그때 인수위원장으로 가서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직접 그렇게 정리까지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게 통과가 되기는커녕 지금 논의조차 되고 있지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탄핵 결정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건 이제 헌재 결정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같으면 이제 정치인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정치인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마음으로 다른 후보들도 지금 후보라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후보군으로 불리우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라는 조기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그 도리의 행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제가 거의 매달 부산에 오는데요. 해운대 저희 어머님 사십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뵙고, 그리고 뭐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분들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치고 나서 범천 의원을 좀 방문하시는. 예. 네네. 범천을 방문하시는 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평생 봉사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마음 초심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아버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초심이라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한 초심이라고 할까요? 더 넓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버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이 좀 그런 봉사 정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지금 범천동에 자리 잡으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어디에 개업을 하시더라도 훨씬 더 잘 되실 수가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도 그때 거의 달동네에 해당되는 철도 공작창이 있어서 서명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발전을 못하는 그 지역에 자리 잡으셔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봉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건강보험이 없을 때였는데, 치료비가 없는 환자는 치료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돈이 부족하다면 절반만 받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 신문을 보니까 아버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어린 마음에 이렇게 봤더니 저희 개인 병원 앞에서 신문파리 소년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치료를 받고 나서
진료비를 내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야 너가 무슨 돈이 있냐고 야단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에서 미담으로 그 실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구 의료공사까지 그렇게 계속 마음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동정 대표님이랑 연대하실 생각? 아직 뭐 저기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아닐지 모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번 대선은 그 확장력이 저는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 좌우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후보가 나오든 똑같은 표를 받을 테고 결국은 중도에 있는 분들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데 지난 1월달이었습니까? 그때 그 중앙일보와 갤럽 그 여론조사에서 20, 30대 후보에 대한 그 경쟁력을 7후보를 대상으로 한 그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 30대에서 다 이기는 거는 저하고 홍준표 시장밖에 없었고 또 그 이기는 폭도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확장성은 증명이 된 셈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연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그게 승산이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율은 좀 김문수 장관님이 월등하게 좀 높게 나오는데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발언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도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후보들 간에 커다란 지지율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누가 더 중도의 확장성이 많은가,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원 및 지지자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안 의원님이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 말씀이시죠? 예. PK 민심 잡기 위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이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정말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인프라가 가진 그 포텐셜을 충분히 살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래도 부산과 경남이 이제 통합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메가시티가 되고 또 국가에서 그 물류를 제대로 이렇게 도로를 비롯해서 철도라든지 이런 물류들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훨씬 더 큰 포텐셜이 있고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지난번에 대통령 인수위원장 할 때 국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의 경제 강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9개 경제 강국이 특징이 이겁니다. 뭐라고 하나 영어로 보면 멀티플 이코노믹 센터, 그러니까 경제 중심 지역이 여러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시카고도 있고 뉴욕도 있고 LA도 있고 실리콘밸리도 있고, 일본 같으면 도쿄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고, 중국 같으면 북경도 있고 상해도 있고 홍콩도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10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중심 지역이 한국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수도권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직감한 것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기가 최정상이고 앞으로 내려갈 길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 중심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회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인구 500만 명 이상이 모여야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경제 발전이 가능한 경제 중심 지역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기 부산과 경남만 합치더라도 벌써 훨씬 더 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울산까지 합친다면 85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제대로 이렇게 물류 시스템들을 필요한 인프라들을 국가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 권한들을 이양을 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죠, 일종의 그런 그 메가시티를 만드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제일 유망한 그런 그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가시티 좀 동의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럼요. 이전에 이제 국힘 단체장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울경이 이렇게 합치면 정말 큰 포텐셜을 가진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울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개헌론 소극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87년 체제 하에서 5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냥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불행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불행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도 이 개헌에 찬성해야 된다.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헌에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이라는 게 권력구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헌법의 순서대로 보면 국민의 권리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38년이나 지나서 거기 IT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의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방정부, 분권 이런 것에 대한 명시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동훈 예. 책 발간하면서 정부에 복귀하셨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한 대표님, 한 대표님은 윤 대통령의 시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확장성 면에서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당이 승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산에 아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시고 뭐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일정하시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박시장도 만나시고 기자 간담회도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부산 방문의 의미 좀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들으러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시민들도 비공개로 이렇게 만날 텐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산이 어떻게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오고 예. 내일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오셨잖아요. 예. 이번 주가 사실은 좀 저희 기자들한테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러분이 잇따라 부산행을 이번 주에 택하셨거든요. 예. 그런 시기적인 거를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정이어서요. 그 갑자기 두 분이 네. 제 앞뒤로 끼셨네요. 근데 뭐 저 민주당 소속 의원분들이 그렇게 부산을 방문하신다면 그 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부산을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극항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극항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아, 예. 북극항로가 지금 가능성은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가 그 완전히 뚫리지는 않아서 쇄빙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입장은 뭐 부산시도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예. 그리고 뭐 부산시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마지막으로 부산 다음으로 방문 계획하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예, 그 다음이 사실 점심시간이라 식당입니다. 아, 식당에서 이제 여러 시민분들 만나 뵙고 그 말씀들 요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들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 다른 지역. 아, 다 다른 지역이요? 그 다음 그 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구. 예. 정말로 PK